안녕하세요. 김금희 소장입니다. 저는 대단한 학자도 아닙니다. 상을 받은 것도 까마득한 옛날이고요. 하지만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사들을 만난 사람일 겁니다. 올해로 유아교육 38년, 강사생활 17년 했습니다. 별의별 교사들 다 만나봤는데요. 그 교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저 교사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잘 될까? 아니, 저 교사는 왜 열심히 하고 뭘 노력을 해도 안티가 100명일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은 2, 3초면 끝납니다. 스펙, 경력 참 중요하죠. 어디 학교 나왔냐? 경력이 얼마나? 몇 년이냐? 그렇지만 첫 만남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순간 당락이 결정되고요. 어떤 사람은 20, 30년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왔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주변에 말 잘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사를 보면 어쩜 저렇게 예쁘게 말을 잘할까?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는 교사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말할 때 절대 팩트만 갖고 이성적으로 밋밋하게 가만히 차렷자세로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맛을 내듯 감정 소스를 톡톡 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아는 김 선생은 학부모가 현관에 나타나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현관에 벽에 딱 붙인 뒤에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는지 엄마가 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야기 내용을 자세히 가서 들어봤더니 별 얘기 없어요. 밥 2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달달하고 서프라이즈하게 스윗하게 얘기하는지 엄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길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가끔은 눈물도 찔끔 보이면서 부모와 끈끈한 사랑을 나눈 뒤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뭘까요? 스토리텔링의 힘인 거죠. 달달하고 서프라이즈하고 또 한편 심플한 이 스토리텔링,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이야기 안에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21세기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미래학자 롤프 앤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물질적인 부가 아닌 문화와 가치, 생각이 중요해지는 꿈의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런 사회에서는 브랜드보다 고유한 스토리를 팔아야 하며 이제 스토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음료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리텔링으로 말 잘하는 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토리텔링의 재료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 반 아이와 겪었던 이야기, 반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 또 책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너무 꾸며낸 이야기만 아니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을 지켜주세요. 이야기의 배경, 주인공,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세 번째, 스토리의 극적 구조를 살려주세요. 첫 번째, 배경인데요.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사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3단계, 과정인데요. 아이가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변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즉, 아이의 변화에 대한 핵심적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극적 구조를 어떻게 살리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시간이었어요. 친구가 밥을 먹다 그만 국을 쏟았지 뭐예요? 이때 영우가 나타나서는 친구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얼른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와우, 영우 정말 멋지다 하면서 사진을 찰칵 찍었죠. 자, 그 이후로 우리 반 친구들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조금
조금만 실수해도 영우처럼 자기가 도와준다고 난리들이에요. 영우가 우리 반에 온 후로 우리 반 아이들은 배려하는 아이들로 바뀌었답니다. 어머니, 정말 영우 잘 키우셨어요. 자, 어떤가요? 그냥 국을 쏟았다, 닦아주었다를 이렇게 재미나게 엄마에게 이야기 들려줬을 때 엄마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우리 선생님은 우리 영우를 세세히 알고 계시고 잘하는 것도 콕콕 집어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 이 감동을 주다니 우리 선생님은 영우의 최고의 교사라고 감동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음성과 몸짓으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핵심은요, 재밌고 생동감 있는 거거든요. 너무 감정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밋밋하게 이야기한다면 공감과 재미를 줄 수 없겠죠. 적당한 손짓, 적당한 음성, 변화를 주어서 재미있게 아주 리얼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의 교사 시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도 잘하고 저희 원에서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리스마 짱, 열정 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옆반의 선생님이 아파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저희 원장님께 제가 말했죠. 제가 제 친구 신선생을 소개할게요. 사실 이 신선생을 소개할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기를 빼앗지 못할 2인자를 소개할 거죠. 신선생이 왔습니다. 신선생은 저보다 수업도 잘 못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였어요. 안심하고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글쎄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제가 잠시만 자리를 비우고 차량 지도를 다녀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살펴봤더니 글쎄 신선생 반에 가서 그 선생님의 긴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오세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귀걸이를 만지면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선생과 내가 뭐가 다른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신선생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죠.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예쁘다는 거죠. 머리가 길고 블링블링한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제가 봐도 예뻐요. 사실 저는 그런 스타일 싫어합니다. 저는 화이트 앤 블랙만 입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블링블링하고 좀 뭔가 알록달록하고 컬러풀한 거였어요. 다음날 저는 이 인기를 놓칠세라 저도 똑같은 옷을 사서 입고 교실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문을 탁 여는 순간 깜짝이야. 선생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은 자체가 스윗했거든요. 저는 조금 무서운 교사였어요. 이러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이 간식 싸웠잖아요. 그 간식을 저를 안 주고 신선생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선생님도 주세요. 저의 이 순환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유심히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찾아냈는데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애들을 안아줍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고 뽀뽀해. 저거였어. 다음날 저도 아이들에게 말했죠. 친구들 한 줄로 쓰세요. 선생님도 안아주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데요. 이거 마음이 달달하지 않을까? 이것도 얼마 못 갔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신선생은 막강한 라이벌입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교사 필요 없습니다. 엄마들도 알아요. 이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금방 알아차리고요. 아이들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능력 없어도 조금 블링블링하고 스윗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힘. 이게 바로 신학기 교사의 힘입니다. 자, 어떤가요? 스토리텔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이성보다 감성입니다. 신학기에 학부모 관리하는 법, 스토리텔링이 달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올 한 해 최고의 교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